지역문화 기반 컨텐츠 개발이라는 주제로 한라대학교 류시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원주 한라대학교 레저관광학과의 유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국가균형발전 박람회에서 그 관광학회, 한국관광학회를 대표해서 관계인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지역문화 기반 콘텐츠 개발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관계인구 그리고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제 관광 관점에서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역의 인구가 한 명 감소할 때 관광객을 몇 명 유치해야지 경제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쭉 발표를 했는데요. 영월 같은 경우는 주민이 한 명 감소했을 경우에 이제 숙박 관광객 16명과 당일 관광객 22명을 유치해야 경제적으로 그게 유지가 된다라는 발표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분석을 한 거고요. 관광이라는 게 뭐 정말 트렌드도 많이 변하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지역에서 굉장히 정말 중요합니다. 관광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농촌 체험, 치유 관광이나 테마형 시설이나 관광 두레, 그리고 뭐 올해 관광도시, 지금 문화도시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부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한 어떤 뭐 관광 목적지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 관광 쪽에서 보면은 지역 관광 추진 조직 DMO라고 요새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DMO 지원 사업이 있고요. 조금 전에 이소영 박사님 말씀하신 관광 두레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공모형 관광 개발 사업, 그리고 생활 관광 활성화, 뭐 이러한 사업들을 문체부에서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다들 이렇게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어떤 직접 참여해서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브랜드를 이제 창출하고 지역 스스로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그래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게 목표인 이런 사업입니다. 관광이란, 제가 이렇게 보면은 관광 정책하고 문화 정책이, 관광하고 문화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사실 문화관광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데 약간의 결이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화에 대한 정책은 그 대상이 지역 주민을 향하고 있고요. 관광 정책은 그 대상이 외지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슷하긴 한데,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정책적으로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는 걸 보면은 약간의 결이 다른 차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마 관계 인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관광의 트렌드는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 열풍이 식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주도 사례를 보면, 제주도 아마 예전에 가신 분들은 다 공항 내려서 어디 찍고 이렇게 점 단위로 관광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주 올레길이 생긴 이후에 선형 관광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한 달 살기, 아까도 체류형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점에서 선으로, 그리고 선에서 면으로 한 달 살기나 이렇게 전체를 바라보는, 전체를 여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트렌드가 바뀌어오고 있고요. 에어비앤비 광고이죠.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라는 이제 광고가 있는데, 일상이 관광화되고 관광이 일상화되는 그런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생활 여행이라든가 체류형 관광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과 같이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핏 제가 이쪽을 준비를 하다가 PR이라는 단어, 뭐 홍보라고 보통 많이 쓰죠. 퍼블릭 릴레이션. 이게 PR이 관계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관계인구가 정말 많이 형성이 된다면 지역을 알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체류형 관광객, 이렇게 문화 도시나 어떤 관계 인구 가기 전에 어떤 관광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체류형 관광의 유치를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 주제가 오늘 지역 콘텐츠이기 때문에 지역에 기반한 콘텐츠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관광이라고 하면 가서 그냥 뭐 놀러 갔다 오는 거지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이제 학계에서 바라볼 때 뭐 여러 가지 관광을 통해서 얻는 경험들, 체험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일탈, 그리고 장소 체험, 관계 체험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일탈은 벗어나는 거지. 제 사진인데요. 저 뒤에 있는 저기는 학생이고요. 학생하고 같이 출장을 갔다가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 정도 가니까 제가 저러고 다니지. 왜 원주에 학교 옆에서 이러고 다니면은 우리 교수님 이상해졌다고 막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보통 생활권을 벗어났을 때 조금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죠. 일탈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탈일상 또는 일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장소 체험입니다. 장소. 저 오늘 영어를 왔는데, 자, 영어를 왔으면 영월 다음을 느끼고 가야죠. 제주도 갔으면 제주도 다음을 느끼고, 서울 사람들이 강원도에 왔으면 여기가 그게 뭐가 되든 사투리가 되든 뭐가 되든 여기가 그 지역을 느낄 수 있는 지역성, 요새 지역다움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장소 체험들. 제가 평창군 관광택시 기사님들 교육을 지금 4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워크숍 갔을 때입니다. 겨울 초입에 갔는데 굉장히 좋아하셨던 게, 이렇게 어르신들이 감귤 체험을 이렇게 좋아하실지는 정말 몰랐는데요. 그 시기에 제주도에 갔으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장소 체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관계 체험은 현지인들하고 맺는 관계, 동반자들하고 맺는 관계, 내가 마치 지역 주민이 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체험들을, 그런 심리적인 체험이죠. 그런 걸 갖다가 관계 체험이라고 합니다. 제가 춘천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춘천을 떠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가끔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유 박사, 나 춘천 왔는데 닭갈비 어디서 먹어야 돼? 얘기를 여태까지 전화 받거든요.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가면은 닭갈비 골목이 있는데요. 거기 대학생들 주로 많이 가고요. 어디 가면은 외지 관광객들 많이 가고, 어디 가면은 지역 주민들 많이 가는 대표적인 닭갈비 골목이 있습니다. 어디 알려드릴까요? 그럼 열이면 열 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가는 데를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역 주민이 많이 가는 데가 그 지역을 가장 잘 느낄 수 있고, 그 지역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고, 마치 내가 지역 주민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현지인과 같이 현지인처럼 하는 그런 체험들을 관계 체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관계 인구가 되기 전의 단계가 이러한 체험의 단계를 거쳐서 되지 않을, 관광에 있어서 이러한 체험의 단계를 거쳐서 관계 인구로 더 발전해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거는 저 학생들하고 일본에 답사를 갔을 때 사진인데요. 지금 저희과 학과장님하고 같이 학생들하고 갔었는데, 농가에서 민박을 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는 할아버지가 농가 거기 원래 주인 할아버지시고요. 주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집에서 농가에서 민박을 하는데, 저녁에 같이 할머니가 해주는 밥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밤 늦은 시간 되니까 할아버지가 술 한잔 해야 되지 않겠냐고 가져오신 게 지금 보이시는 사케라 그러죠. 일본 정종하고 한국 사람 맞다고 참이슬을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저기에서 어떤 걸 먹었을까요? 당연히 일본에서 그냥 일반 가정에서 저녁 먹고 술 한잔 하는데 참이슬 여기서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걸 왜 제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그냥 평소에 하는 거, 그게 가장 저는 신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게 외지 사람들한테는 가장 신기한 중요한 콘텐츠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소영 박사님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까이 강릉에서도 지금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고요. 주민분들이 해설사가 돼서 골목 투어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제주도에 있는 카페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거는 제주도 분들이 귤을 딸 때 사용하는 컨테이너라고 해서 과수원에서 귤을 여기에 이제 따서 담아서 나르는데, 카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원래 저 이름 컨테이너 하는데, 주민들이 그냥 컨테나 이렇게 불러서 카페 이름 자체가 카페너 컨테나라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정말 일상에서 지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정말 친숙한 이 어떤 문화 콘텐츠라 그래야 될까, 이거를 그런 용품을 이렇게 승화하는 거죠. 그게 외지인들한테는 굉장히 재미있게 다가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작년에 로컬 크리에이터 중에 가장 핫하게 나왔던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해녀의 부엌이라는 사례가 해녀의 부엌이라는 공연 다이닝 프로그램 공연 이런 그 작품 콘텐츠가 있는데요. 이분은 원래 제주도 출신이시고요. 서울에서 한국 한예종에서 그 연기를 공부하고 다시 고향으로 가서 저런 공연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런 공연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말하는 지역의 문제는 뿔소라, 해녀 삼촌들이 많이 물질에서 이렇게 따오는 뿔소라를 어떻게 하면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시작한 걸로 그렇게 언론에서 나왔는데, 그런 문제들을 본인이 제일 잘 할 줄 아는 그걸로 풀어내는 거죠. 그 문제를 본인이 가진 가장 훌륭한 재능, 공연이라는 걸로 풀어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요. 계속 일주일 살기나 뭐 이렇게 체류형 관광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뭐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강진에서 지금 뭐 사례는 강진 걸로 들었는데 정말 많은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왔다 가고 나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아직 핫한 핫플레이스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제주도에 있는 청년 창업한 친구입니다. 라이스 나이스라는 떡집이에요. 라이스 좋은 떡을 만들고 싶어하는 취지로 라이스 나이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옆에 있는 세화 재분소라는 데가 여기 청년 사장님의 외할머니가 하는 그 방앗간입니다. 제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들 떡을 사신다고 하면 오메기 떡을 사오십니다. 근데 이제 저 청년은 다른 떡으로 좀 이렇게 사갈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뭐 옛날 딱 보시기에도 굉장히 오래된 방앗간이잖아요. 저 할머니는 돌잔치나 결혼식이나 이런 그 대량 판매 쪽으로만 계속 해오셨는데, 이 손녀는 지금 시대랑 특히 제주도라는 지역의 특성상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래 사진들 보면 떡을 개별 포장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살 수 있는 그런 매장이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하는 재분소 옆에 라이스 나이스라는 떡 판매장을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관심 있는 지역 문제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역시 이 로컬 크리에이터들 중에서 많이 알려진, 강원도에서 많이 알려진 곳이죠. 춘천의 감자밭이라는 카페입니다. 여기도 아버지가 감자 농사를 지으시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내가 여기에 얼마나 이게 경제적이든 그 인력이든 얼마나 노력을 투입했느냐와 상관없이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어쩔 때는 폭락했다가 갑자기 폭등했다가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안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아버지가 감자 농사를 짓는 걸 보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서울에서 패션을 좀 공부한 딸이 집으로 와서 아빠랑 같이 농사 일을 도와드리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를 찾아낸,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상까지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관계 인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의 고향에 기부금을 내는데 그 돈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쓰여진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훨씬 더
여기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한 애착이. 그래서 그런 관계 인구들이 관계도 좀 더 가까워질 것 같고 그 심리적인 관계죠. 지금 네. 지금 말씀드린 몇 개 사례들 중에서 제가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의 어떤 관광 활성화나 어떤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이런 이제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제를 먼저 명확하게 설정해 보는 것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지역에서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사실 뭐 귀농귀촌 얘기도 나오고 뭐 어디 이제 관계 형성하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기부를 한다거나 거기에 관계 인구가 되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이라도 가보고 여행을 가든 그게 단기든 장기든 그랬을 때 내가 거기서 시간을 소비했을 때 여기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타임 마케팅이라고 고객의 시간을 소유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경영학에 보면 균형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균형 이론, 세계 나하고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이 있을 때 이 관계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긍정적 관계냐 부정적 관계냐, 이게 곱했을 때 플러스가 되어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내가 방문객이 영어로 와서 어떤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랬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 형성이 되고 그 경험이 영월의 지역에 기반한 거다라고 했을 때 나는 영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뭐 체류형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 위에 거는 넘어가고 제일 밑에 보면 우리나라 연구는 아닌데요. 특정한 외국의 사례이긴 합니다. 근데 관광객들 그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5일 이상을 머물었을 때 그 지역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살기 정도 하고 나면은 돌아가고 나서 언젠가 다시 그 지역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일단 시간을 좀 많이 쓰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상호관계, 진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공간이나 어떤 그런 조직의 기능이 필요하다. 뭐 지금 영월 문화도시 센터가 있는데 문화도시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잘 수행을 하고 계시겠지만 뭐 관계 인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도 같이 이렇게 센터에서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정부 사업이라는 게 사실 사업 베이스로 가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업보다는 관계 인구 측면에서는 사람을 먼저 키우고 이쪽에서 주민이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좀 찾으려는 노력들, 교육이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요 관광 콘텐츠, 뭐 여기서는 야간을 썼는데 체류가 좀 늘어나니까 야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고향사랑 기부금 계속 뭐 답례품 소고기 얘기 나오고 하는데 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어떤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도 답례품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계속 이 뒤에 나오는 거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라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제가 지역 문화 기반 콘텐츠 개발입니다. 지역 문화를 어떤 걸 찾아야 되는가, 지역의 특색 있는 거 정말 어려울 거예요. 찾는 거 정말 어려운데 그냥 사례를 들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기도 파주입니다. 내륙지방이고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는 항상 미역국을 해주실 때 소고기를 넣어주셨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군대 갔다 오고 계속 소고기 미역국만 먹다가 조금 나이 먹고 어디를 갔는데 강릉 쪽이었을 거예요. 미역국을 시켰는데 우럭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는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미역국에 물고기가 들어가는 것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건 성게 미역국이고요. 뭐 전복 미역국, 강원도 쪽이겠죠. 황태 미역국, 뭐 대관령이나 인제 쪽 가면 황태 미역국, 뭐 감자 옹심이 미역국. 정말 미역국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미역국 종류 정말 많더라고요. 각각의 지역들이 자기 지역이 가장 자랑할 수 있고 가장 흔하고 가장 잘 아는 거를 소재로 특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너무 흔하죠. 예, 너무 흔하지만 정말 흔한 거지만 외지에서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이렇게 특색 있는 지역의 콘텐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평소에 영월다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외지인이어서. 근데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그냥 평소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게 지역을 가장 특화시킬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개발하는 방향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문화 기반 콘텐츠 개발을 발표해 주신 류시영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시영 교수님께서는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콘텐츠와 관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사업보다는 사람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